자, 오늘은 이 책 끝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낫죠? 네. 자, PC 운영체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PC 운영체제에서는 이제 한 문제가 출제됐다가 안 됐다가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윈도우즈 7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네. 윈도우즈 7의 특징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특징은 꼭 윈도우즈 7에서 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윈도우즈에서 가지고 있는 특징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첫 번째 GUI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다. 컴퓨터하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뭐를 이용을 했다? 그래픽이라는 것을 이용을 했다라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바탕화면에 아이콘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여러분이 GUI의 반대는 뭐예요? 그죠? CUI가 되죠. CUI는 옛날에 도스 시대 때 C는 문자가 됩니다. 문자를 통해서 인터페이스를 했다 그거죠. 모든 것을 다 명령어를 쳐야지만이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였다 그죠. 명령어를 모르면 컴퓨터를 할 수 없었던 그겁니다. 두 번째의 특징이다라고 한다면 선점형이다라는 거죠. 선점형이다라는 것은 뺏을 수 있다, 강제 종료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무한루프에 빠져버렸을 때 강제 종료할 수 있죠. 작업 관리자 창을 나와가지고 강제 종료할 수가 있는데 무슨 키를 누르면 여러분이 되세요? 네, 컨트롤, 쉬프트, ESC 키를 눌러주면 작업 관리자 창을 나와서 강제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다음에 멀티태스킹이다라는 것은 여러 개의 일을 동시에 처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다라고 보이죠? 네, 플러그 꽂으면 플레이 된다, 바로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것으로서 이제 여러분이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다 꽂으면 어떠세요? 바로 인식이 돼가지고 어쩌고저쩌고 나오죠. 그래서 하드웨어를 설치를 하면은 바로 자동으로 구성해 주는 것이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제 OLE 기능입니다. OLE는 이제 우리가 뭐냐면 개체 삽입이 됩니다. 개체 삽입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 또 다른 프로그램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또 다른 프로그램을 삽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안에서 프로그램이 돌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복사해서 붙여넣기 개념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워드다 그러면 이 워드 안에서 그림판 프로그램이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바깥을 눌러주면 다시 워드로 빠져나오고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면 다시 또 그림판이 실행이 되고, 이런 방식을 개체 삽입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55자의 긴 파일 이름이 가능하다. 도스 시대 때는요. 자, 도스에서는 파일 이름이 8자까지만 가능했어요. 또 한글은 4자까지밖에 안 됐죠. 영어 8자고 한글은 4자까지밖에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파일을 딱 작성을 했는데 그걸 4자로 모든 걸 압축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윈도우즈가 나오니까 255자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정말 좋아한 거죠. 또 공백도 넣을 수 있잖아요. 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네. 다음에 파일 시스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시스템은 이제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인데요. 발전이 이제 FAT 16에서 FAT 32로 발전을 하고, 그 다음에 NTFS로 이제 발전한 거죠. 자, 파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에 대한 발전입니다. 그래서 FAT 16이 이제 바로 도스 시대 때 파일을 관리하는 것을 말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AT 30이 더 발전이 된 겁니다.
그다음에 NTFS가 이제 윈도우즈 7에서 사용되는 파일 관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키가 나오는데요. 이 바로가기 키에 대한 내용은 많습니다. 많은데 이제 그 중에서 몇 개만 골라낸 겁니다. 그래서 이 바로가기 키는 어떠세요? 강제로 외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많이 사용하면서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렇게 나오는 건데 F1은 뭐예요? 어디서나 F1은 도움말이죠. 네. 그다음에 F2는 이름 변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탕화면에서 내가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이름 바꾸기 해도 되고 그냥 F2 눌러주면 이름 변경하기 위해서 커서가 깜빡거리게 된다라는 거죠. F3은 검색이 되는 것이고 자 F5는 어때요? 새로 고침이 되는 거죠. 네. 인터넷 할 때도 F5키를 눌러주면 새로 고침이 되는 거죠. Alt키에 관련된 거입니다. 네. Alt 보시면 되겠고 이제 거기 있는 거 여러분 보시고 자 대표적인 거 Alt ESC 키하고 네 Alt 탭하고 구분해 주면 되겠습니다. 화면 전환해 주는 키가 되는데요. Alt ESC는 뭐냐면 나한테 물어보지 않고 열어놓은 순서대로 화면 전환을 해주는 겁니다. Alt 탭도 화면 전환은 화면 전환인데 목록을 보여줘요. 네. 그래서 어디로 화면 전환할 것인지 내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Alt 탭입니다. 차이점 보면 되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lt 엔터를 보면 Alt 엔터가 속성창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속성 눌러주면 여러 가지 정보가 뜨듯이 네.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것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거 Alt F4가 뭐예요? 닫기죠. 네, 닫기. 창 닫기. 네. 그 다음에 또 구분해 줄 게 뭐냐면 네, Alt 프린트 스크린. 네, 프린트 스크린과 그냥 프린트 스크린이 있죠. 네, 이걸 구분해 주면 되는데 여러분 키보드에서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눌러주면 현재 모니터 창에 열려져 있는 네, 전체 모니터 전체를 캡처하는 거죠. 현재 모니터에 있는 전체 화면을 캡처하는 거고 Alt 프린트 스크린은 현재 활성창. 항상 활성창은 뭐예요? 하나밖에 아니죠. 활성창 한 개만 캡처하는 거죠. 그러면 활성창이라는 것은 뭐를 의미해요? 현재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거죠. 네, 마우스 포인터가 있는 창. 이거를 이제 우리는 활성창이라고 그러죠. 그거 딱 하나만 캡처하는 거. 이거는 이제 모니터 전체를 캡처하는 거. 됐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에 관련된 것에는 이제 네, 컨트롤 A는 모두 선택, All 하면 모두 선택하는 거죠. 네, 컨트롤 ESC 눌러주면 전체 시작 화면 나오는 거죠. 시작 메뉴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 했었죠. 컨트롤 Shift ESC. 그죠? 컨트롤 Shift 작업 관리자 창. 네. 그 다음에 Shift에서는 Shift Delete를 눌러주면 우리가 이제 원래 Delete를 눌러주면 파일이 어디로 가요? 휴지통으로 가죠. 네, 근데 Shift Delete를 눌러주면 바로 삭제가 된다 그거죠. 휴지통에 안 가고 완전 삭제가 된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CD를 삽입을 할 때 Shift를 누르면서 CD를 삽입하면 어때요? 네, CD가 바로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일반적으로 CD를 넣으면 그냥 바로 실행이 되죠.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Shift 누르면서 CD를 삽입해 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시작 메뉴 나오는 단축키가 뭐였어요? 네, 시작 메뉴 나오는 거. 네, 컨트롤 ESC죠. 그거나 키보드에 보면 로고 키가 있습니다. 네, 컨트롤과 알트 사이에 로고 키가 보통 있죠. 네, 그걸 누르는 거랑 똑같습니다. 시작 메뉴 나오는 거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활용해 보면 좋으세요. 네. 자, 로고 D를 눌러주잖아요.
그러면 현재 열어놓은 모든 창이 다 최소화가 돼요. 아래로 다 내려가게 됩니다. 한꺼번에 내려가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로고 2를 눌러주면 그 탐색기가 실행이 되죠. 윈도우즈 탐색기. 네, 로고 2. 네, 로고 2를 눌러주면 윈도우즈 탐색기가 실행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로고 L도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활용해 주면 되세요. L은요, 락 생각해 주면 돼요. 잠금 화면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컴퓨터에다가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놨잖아요. 그 화면이 나오는 거죠. 처음에 켜면 이제 잠금 화면 나와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근무를 하다가 잠깐 화장실을 가려고 할 때 컴퓨터를 이제 켜놓은 상태로 가면 제3자가 이제 업무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많은 정보들이 있잖아요. 그 틈에 내 컴퓨터에 침투를 해가지고 어이구 어쩔까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네. 그죠? 그 잠깐 사이에 내 컴퓨터에 침투해가지고 많은 정보를 빼나간다 그거죠. 근데 이제 영화에서도 그런 거 있죠. 잠깐 화장실 1분만 갔다 오려고 했는데 물에다가 누가 설사약을 타가지고 이제 한 30분 동안 화장실에 있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찰나 이 로고 L을 눌러야 되죠. 네, 그래서 비밀번호 모르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이제 컴퓨터 접속할 수 없도록 자리에 일어설 때 바로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근무 중일 때는요. 더구나 이제 공무원들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 줘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고 M을 눌러줘도 모든 창을 최소화, 이전 크기로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됐네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실무에서도 이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어 보자. 바로가기 아이콘이라는 것은 바탕화면에 보면은 아이콘들이 있죠. 그걸 바로가기 아이콘이라 그러는데요. 일반 아이콘과 바로가기 아이콘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바로가기 아이콘에는 뭐가 있어요? 네, 이런 표시가 있습니다. 화살 표시가 있습니다. 네, 그게 있으면 바로가기 아이콘이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바탕화면에. 네. 이 바로가기 아이콘도 그림이잖아요. 이 그림, 이것의 확장자는 링크의 약자 LNK가 됩니다. 네, 확장자는 LNK가 붙는다라는 거고, 이 바로가기 아이콘은 이제 실제적인 파일이 아니라 실제에 있는 파일을 뭐 하는 거예요? 가리키는 거죠. 네. 그래서 원본이 있으면 그 원본을 가리키는 게 바로가기 아이콘이죠. 그럼 바로가기 아이콘을 삭제하면 원본은 어떻게 되나요? 그죠? 아무런 일이 없습니다. 네. 자, 바로가기 아이콘을 어떻게 만들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거 아니죠?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바로가기 만들게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 수 있고, 또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서 드래그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네, 바로가기 아이콘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탐색기입니다. 탐색기는 이제 여러분 이제 왼쪽에 화면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둘러 쪼개가지고 왼쪽에는 폴더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파일이 있는 그런 구조가 이제 탐색기에서 볼 수가 있죠. 파일과 폴더를 계층 구조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폴더 앞에 플러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이 폴더에는 하위 폴더가 있어요 라는 뜻이죠. 하위 폴더 있어요 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주면 하위 폴더가 모두 열리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이 키보드판에 보면 별이 있습니다. 아무런 별이 아니라 키보드가 딱 이랬으면 여기 오른쪽에 숫자판이 있죠. 예, 숫자판 위에 있는 별이 있습니다. 이걸 눌러라 그거죠. 이걸 눌러주면 해당되는 폴더의 모든 하위 폴더를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폴더에서 왼쪽 방향키를 눌러주면 열렸다 닫혔다를 할 수가 있다 그죠. 여러분이 폴더를 하위 폴더를 보고 싶을 때 플러스를 누르고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또 눌러주면 닫혀지죠.
네, 그거랑 같은 게 바로 방향키 왼쪽 키로 한다 그거죠. 그 다음에 폴더에서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상위 폴더가 선택이 됩니다. 여러분이 문서 작성할 때 백스페이스를 눌러주면 글자를 삭제하는 거죠. 네, 폴더에서 백스페이스는 상위 폴더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메뉴에 표시된 기호를 보겠습니다. 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 탐색기에서 이제 메뉴를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세요. 제가 보기 메뉴를 한번 눌러봤어요. 네. 그랬더니 옆에 이게 보인다 그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연한 선이 있습니다. 연한 세로 가로선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있을까요? 네. 이런 표시가 있다 그죠. 이렇게. 네. 그 다음에 또 여기 점점점의 표시 보시죠? 네. 이런 게 있다 그거죠. 네. 이런 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메뉴 뒤에 그 화살표 표시 이게 있으면 얘가 뭐를 의미하냐 이게 뭐래요? 그죠? 하위 메뉴 여기다 마우스 놔두면 또 창이 있다 그거죠. 얘처럼 네, 여기다 딱 마우스를 놔뒀더니 이런 창이 또 열린다. 하위 창이 있다. 하위 메뉴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체크 표시는요. 여러 개 선택할 수 있는 거, 동그라미는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거. 자, 보시면 이제 여기도 동그라미가 보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어요 라는 뜻이죠. 이 동그라미요. 예.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점점점 보이죠. 이게 뭐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거를 눌러주면 창이 열린다. 대화 상자가 열린다 그거죠. 이거는 어떠세요?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하위 메뉴가 열리는 것이고 이거는 자 하위 메뉴가 열리는 것이고 이거를 눌러주면 별도의 새로운 창이 하나 대화 창이 열린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뉴가 흐릿하게 표시된 거는 현재 선택할 수 없어요 라는 것이고 됐죠? 네. 그 다음에 윈도우즈 7에서 이제 또 새롭게 나온 게 뭐였냐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이죠. 이렇게요. 예, 라이브러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문서, 비디오, 사진, 음악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폴더는 별도에 있고 그냥 이제 우리가 찾아보기 쉽게 많이 쓰는 것을 한 곳에 모아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는 실제로 파일을 저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저장된 폴더를 보여주는, 그래서 링크 시켜가지고 보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사진, 그럼 사진 한꺼번에 모아서 보여주고 음악, 이런 거이죠. 라이브러리는 얼마든지 하나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삭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라이브러리에는 최대 50개의 폴더를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탐색기에서 많이 쓰이는 게 폴더 옵션이 돼요. 폴더 옵션 들어가는 것은 도구에 폴더 옵션을 눌러주면 폴더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이제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여러분이 뭐를 하고자 하냐면 재밌는 게 이제 바탕화면의 아이콘은 몇 번 눌러야지 열리는 거예요? 더블 클릭해야지 열리죠. 근데 한 번만 눌러도 열리게 하고 싶다 그거죠. 그것도 여기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도구의 폴더 옵션에 가서 일반에 가가지고 거기에 체크를 없애주면 된다라는 거고요. 또 이제 여러분이 확장자 좀 보이게 하고 싶다 그거죠. 확장자가 안 보이네요. 확장자 좀 보고 싶다. 그럼 도구의 폴더 옵션에 보기 탭에 가보면 숨긴 파일, 알려진 확장자 숨기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체크를 없애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에 관련된 건데요. 윈도우즈에 있어서 이제 휴지통입니다. 휴지통은 원래 어떤 파일이 들어오게 되냐면 삭제된 파일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휴지통의 크기는 얼마만큼 할 수 있냐면 하드디스크의 5에서 10%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드라이브마다 별도로 크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탕화면의 아이콘을 보고 이게 휴지통이 비어있나 채워있나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했어요. 더 이상 삭제된 파일이 들어올 수 없을까? 아니다 그거죠. 들어간다 그거죠. 그럼 누구를 내보내요? 가장 오래된
오래전에 삭제된 파일을 내보낸다. 자, 7번은 중요합니다. 네. 삭제된 파일은 휴지통에 있는 것은 절대로 실행할 수 없습니다. 네, 휴지통에 있는 거 그러니까 휴지통에 내가 한글 프로그램을 이제 지어서 들어와 있어요. 더블 클릭해가지고 내용 좀 보고 싶어요. 못 본다 그거죠. 반드시 뭐 한 다음에만 보고 수 있어요? 그죠? 복원시킨 다음에만 복원 후에 실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복원은 어디로 복원이 될까요? 원래의 자리, 원래 자기가 지웠던 자리. 네, 원래 위치로 복원이 되는데 그 위치를 우리가 바꿀 수 있나요? 네,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죠? 드래그 해주면 되죠. 어떻게 해요? 원하는 위치로 자기가 드래그 하면 돼요. 이렇게요. 뭐 바탕화면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바탕화면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네, 그 위치로 복원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집에서 중요한 파일을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이 알려졌기에 그러는데 초창기에 이제 윈도우즈가 나왔을 때 이제 중요한 파일인데 남한테 알려지면 안 되는 거 그런 파일을 이제 지웠다라고 안전하게 있으면 안 된다 그거죠. 휴지통까지 깨끗하게 지워야 된다 그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범죄자가 되었다. 집에 이제 컴퓨터 압수를 하겠죠. 제일 먼저. 요즘엔 컴퓨터 압수를 제일 먼저 하죠. 휴지통에 있는 걸 지웠다. 안심하면 될까요? 안 되죠. 다 복원시킬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괜히 전문가겠습니까? 네. 그래서 몇 번 덮으시면은 그게 이제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휴지통에 있는 거 덮으시고. 근데 그걸 언제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하드디스크를 부셔야죠. 네. 그래야지 안전하게 되죠. 또 전문가분들은 또 어떻게든 또 복원시키기도 하는데 깨끗하게 흔적 없이 망치로 부시면 된다 그러죠. 네, 또 한동안 또 핸드폰에 있는 정보를 없애는 방법, 전자레인지 어쩌고 하는 방법도 유행했죠. 네, 그렇듯이 이제 자, 휴지통에 보관하지 않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이 안 돼요. 모든 지운 파일이 다 휴지통에 들어가느냐 그러진 않는다 그러죠. 어떤 파일은 안 들어가냐. 플로피 디스크 요즘엔 쓰지 않죠. USB 메모리, 도스 상태, 네트워크 이런 상태에서 지운 것은 휴지통에 안 들어간다 그거죠. 또 Shift 딜리트를 이용해서 지운 경우도 안 들어간다 그죠. 그다음에 이제 휴지통의 속성창에 보면 휴지통에서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보면은 속성창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가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겠다. 파일을 휴지통에 버리지 않고 삭제할 때 바로 제거하겠다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휴지통을 사용하지 않는 걸로 판단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을까요? 여기엔 적어지지 않지만 또 하나 휴지통에 못 들어가는 경우 뭘까요? 네, 휴지통의 크기는 기본이 5에서 10%지만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조절할 수 있다라고 그랬죠. 네, 휴지통의 크기를 0으로 해놓은 경우 그런 경우도 보관되지 않겠죠. 네. 자, 휴지통에 있는 것을 삭제하는 방법입니다. 네, 휴지통 비우기, 파일의 휴지통 비우기, 마우스 오른쪽 삭제, 휴지통에서 이렇게 해주면 지워지고 그 다음에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를 하지 않고 다시 복원하고자 할 때 방법 4가지가 있습니다. 네. 도구 모음에 보면 복원, 메뉴에 보면 파일의 복원, 바로 가기는 마우스 오른쪽입니다. 마우스 오른쪽에서 복원, 또 원하는 위치로 드래그 이런 경우에 복원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제어판 기능인데요. 제어판은 이제 기능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그냥 하나만 적어 놨는데요. 프로그램 및 기능에서는 어떠한 걸 할 수 있을까? 네, 프로그램에 대한 제거를 여기서 할 수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엑셀 프로그램을 설치를 했는데 엑셀 프로그램 좀 제거하고 싶다. 그러면 아직도 바탕화면에 있는 그 엑셀 아이콘만 지우면 엑셀이 지워지는 줄 아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엑셀 프로그램 좀 줄 수 없으세요 해가지고 학교에서 바탕화면에 있는 아이콘만 가져가면서 왜 집에서는 안 될까요? 그런 학생도 종종 있습니다. 네, 프로그램을 이제 정확하게 제거하는 방법은 제어판에
프로그램의 기능에서 네, 제거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 윈도우즈에 있는 뭐 메모장이 없어졌다든지 그런 거는 윈도우즈를 다시 설치를 해줘야 되죠. 그럴 때는 이제 거기서 윈도우즈 업데이트 부분에서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프린터에 관련된 건데요. 프린터에서는 이제 프린터 종류가 로컬 프린터라고 있다라는 거죠. 네, 프린터에서 로컬 프린터. 로컬 프린터는 뭐냐면 자, 로컬 프린터는 이제 내 컴퓨터에 연결된 거, 바로 연결된 거죠. 그다음에 네트워크 프린터는 네트워크 상에 이제 연결된 프린터를 말을 하죠. 내 컴퓨터에 연결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연결됐지만 그 컴퓨터와 내가 네트워크 상으로 연결이 된 거다.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입니다. 예, 우리 집에 프린터가 2대가 있는데 내가 인쇄 명령을 내려주면 기본적으로 어느 프린터에서 인쇄될 거냐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주면 되겠고, 기본 프린터는 딱 1개만 존재합니다. 예. 그 다음에 기본 프린터가 될 수 없는 프린터는 없습니다. 어떤 프린터든지 기본 프린터가 될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알 거는 이제 기본 프린터는 4번이 기본 프린터입니다. 4번에 기본 프린터 아이콘 왼쪽 하단에 뭐가 있어요? 체크 표시가 있다 그죠. 그러면 이 프린터는 기본 프린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스폴링입니다. 네, 스폴링은 여러분이 들어봤죠? 네, 스폴링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죠. 스폴링이라는 것은 이제 대기 장소다라는 거죠. 인쇄될 파일의 대기 장소다. 네, 인쇄 파일 대기 장소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럼 스폴링이 있음으로써 좋은 점은 무엇이에요? 네, 멀티 작업이 가능한 거죠. 만약에 스폴링이 없다 그러면 CPU가 이제 프린터를 직접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파일을 100개를 인쇄를 해야 된다. 그러면 하나 인쇄하고 기다리고 또 하나 인쇄하고 기다리고 아무런 일도 못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간에 스풀이 있기 때문에 스풀에다 파일 200개를 넣어두고 너가 알아서 얘한테 파일을 넘겨줘라 하고 CPU는 다른 일을 하는 거죠. CPU가 다른 일을 한다? 여러분이 다른 작업을 하는 거죠. 인쇄를 걸어놓고 좋아하는 인터넷을 하고 동영상을 보고 영화를 보고 TV를 보고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죠. 단점이라면 순수한 인쇄 속도는 어때요? 느리가 되는 거죠. 네. 네. 다른 작업, 멀티 작업을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쇄하는 속도 그 자체는 느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스템 최적화에서 이제 보면은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디스크 조각 모음이 있습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이다라는 것은 이제 뭐 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네. 단편화를 제거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단편화다라는 것은 뭐냐면 네, 하드디스크가 이렇게 있으면 자,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 띄엄띄엄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A라는 파일을 가져와야 되는데 세 군데를 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어떠세요? 여러 군데를 가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진대. 여기가 이제 다른 이제 지워서 비어 있어요. 그럼 이걸 한 군데로 모으는 거죠. 이거를 떨어져 있는 파일을 이렇게 연속된 공간으로 이렇게 모으는 것. 네, 이게 이제 디스크 조각 모음이다 그죠. 그래서 A라는 파일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한번 딱 찾아가면 연속적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거죠. 그럼 디스크 조각 모음을 하면 좋은 점은 뭐죠? 읽어오는 속도, 네, 속도를 증가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디스크 조각 모음은 뭐 하는 거냐? 단편화를 제거시키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속도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디스크 정리가 있습니다. 네, 하드디스크를 정리를 한다. 그러니까 정리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얘는 불필요한 파일을 제거하는 것이다. 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제거할 수 있죠. 휴지통에 있는 거 지우고 임시 인터넷 파일 지우고 할 수 있는데 컴퓨터한테 이 디스크 정리 명령어를 내려주면 이 파일들을 다 찾아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이 지우겠다라고 이제 체크만 한번 해주면 이 파일들을 한꺼번에 지워주는 그게 이제 디스크 정리를 하는 거죠. 자, 디스크 정리를 하면 좋은 점은 뭐죠? 네, 공간 확보가 되는 거죠. 네, 공간이 늘어나죠. 공간 확보. 근데 어떤 공간이에요? 네, 여유 공간이죠. 아이고, 공간 두 번 썼네요. 네, 이건 틀립니다. 네, 하드디스크의 용량이 늘어난다. 이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네, 틀린 거죠. 하드디스크 용량 그대로 있는 겁니다. 예,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늘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백업 복원이 있습니다. 예, 용어를 기억해 주면 되시고 백업이라는 것은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복사본을 하나 더 만드는 것을 우리는 백업이다라는 거죠. 왜 백업을 할까요? 언제 망가질지 모르니까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복원은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에서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도스 상태에서 제어를 해야 되는 명령어들입니다. cmd는 명령 프롬프트 창으로 가는 겁니다. 즉 도스 창으로 가는 거입니다. 네. 그 다음에 노트패드는 메모장을 실행시키는 명령어입니다. 자, 많죠 이런 게. 네. calc는 계산기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 겁니다. reg는 레지스터의 약자고요. edit는 편집하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레지스트리 편집기가 되고요. 이제 컴퓨터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다루려면 이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건드려주면 됩니다. 자, msconfig는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고 sysedit는 시스템 편집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셧다운 프로그램 종료를 세팅하는 거고 mstsc는 원격 데스크탑을 연결시키는 명령어고 예, 도스키, 명령어 기억 및 명령줄 편집하는 거고 MSIN F532는 시스템 정보를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 자, 연습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세요. 윈도우즈에서 다음과 같이 파일을 삭제를 했습니다. 휴지통에 저장되는 경우가 뭐냐 그거죠. 네, 해당 파일에 바로 가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삭제를 했어요. 그러면 휴지통에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요. 자, 이번에 Shift Delete, 네트워크, USB는 들어가지 않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윈도우즈에서 휴지통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작업 도중에 삭제된 파일이 임시로 보관되는 장소고 필요할 경우는 복원할 수 있다. 두 번째, 각 드라이브마다 휴지통의 크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네, 세 번째, 원하는 경우 휴지통에 보관된 폴더나 파일을 직접 실행할 수 없죠. 휴지통에 있는 건 실행할 수 없다. 복원한 다음에 실행할 수 있다. 틀린 건 3번이 되죠. 지정된 휴지통의 용량을 초과하면 가장 오래전에 삭제된 것부터 지워진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면은 컴퓨터를 부팅을 할 때 콜드 부팅이다 하고 나오죠. 부팅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이 이제 파워 스위치를 누르는 것을 우리는 콜드 부팅이라고 합니다. 차가워진 컴퓨터가 차가운 상태에서 켠다.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얘는 전원 스위치가 되는 거죠. 전원을 켜는 것은 콜드 부팅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껐다가 켜는 거죠. 네. 원 부팅이다라고도 이제 하는 것은 뭐냐면 재부팅 하는 거죠. 네. 컨트롤 쉬프트 컨트롤 알트 딜리트 눌러주면 컴퓨터 껐다 켜지죠. 네. 그렇게 재부팅 하는 것을 이제 원 부팅이다라고 합니다. 자, 컴퓨터 부팅을 할 때 롬에 있는 바이오스가 하는 일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롬에는 바이오스라는 게 있죠. 자, 여기서 B가 뭐예요? 베이지, 기본적인. I는 뭐예요? 인풋, 입력과 O는 뭐죠? 아웃풋, 출력에 관련된 시스템이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입력과 출력에 관련된 기본적인 건데 대표적으로 여기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 POSD를 먼저 하게 된다 그거죠. POSD는 뭐예요? 파워, 예, on, 네, 셀프 테스트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원이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인 테스트를 하게 되고 시스템을 초기화하게 되고 부트스트랩 로드를 하게 된다. 부트에 관련된 거를 이제 로더를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이 윈도우즈는 어디에 있어요? 하드디스크에 있는 거죠. 하드디스크. 즉 윈도우즈가 하드디스크 보조기억 장치에 있는 겁니다. 하드디스크에 있는 것을 부팅을 하게 되면 이 윈도우즈가 어디로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네, 주기억 장치 램으로 올라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럼으로써 컴퓨터를 끌 때까지 얘는 상주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한 로더 작업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아닌 것은 4번입니다. CMOS 셋업이라는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을 환경 설정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CMOS 창이 나오게 하는 것은 이제 기종마다 다르지만은 윈도우즈 로고가 나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F4키를 눌러주면 CMOS 창이 나온다. CMOS는 보통 어쩔 때 쓰냐면 내가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했어요. 그러면 등록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걸 이제 CMOS 상태에서 등록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럴 때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롬바이오스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네. 자, 4번 볼까요? 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작업 내용과 바로가기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자, 현재 창을 닫는 단축키는 뭐예요? Alt F4가 되죠. Alt F4를 눌러주면 닫기가 되죠.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Alt Home, 네, 새로 고침하는 거 F5, 그 다음에 브라우저 창의 기본 보기와 전체 화면 F11입니다. 그래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내가 전체 화면을 보고자 한다. 그럼 F11키를 눌러주면 됩니다. 메뉴가 다 하나도 안 보이고 창만 보여주죠.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면 다시 F12를 눌러주면 되고요. 자, 5번입니다. 디스크 조각 모음입니다. 결론은 이제 조각 모음에 관련된 윈도우 명령어가 뭐냐라는 거죠. 네, DFRG가 디스크 조각 모음의 명령어예요. 네, 그렇게 한번 보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엑셀 들어갈게요. 네. 자, 엑셀에서는요. 한 문제가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어디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엑셀 하면 뭐예요? 함수죠. 계속해서 함수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LOOKUP, HLOOKUP 함수, 그 다음에 FV 함수, 라운드 함수가 이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이제 엑셀은 함수를 계속해서 봐야 될 건데요. 지금 현재 이제 나온 거입니다. FV, 그다음에 라운드. 예. 자, 근데 이제 함수가 많습니다. 엑셀에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면 자기가 공부한 함수가 나오는 것이고 운이 안 좋으면 이제 그죠? 예, 그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FV가 전에 나왔습니다. 은행에서 계산하는 돈에 관련된 건데요. 이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엑셀에 대한 기초적인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엑셀은 일단은 무슨 용도로 만들어졌냐면 수치 용도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계산 업무로 만들어졌고요. 간단하게 이제 셀 조작하는 것에 대해서 네. 화면을 열어보면 모는 종이처럼 네. 이게 생겼죠. 네. 1행, 1행, 2행 이런 식으로 막 생겼죠. 몇 행까지 있어요?
예, 끝에가 언제예요? 끝에가? 네, 104만 8,576번째. 네, 행까지 있다 그거죠. 이렇게요. 가보셨어요? 여기까지? 네. 뭘 누르면 갈 수 있어요? 네.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아래를 눌러주면 여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럼 구경을 해보는 거죠. 진짜네. 이렇게요. 자, 오른쪽 끝은요. 컨트롤 누르면서 방향키 오른쪽을 눌러주면 오른쪽으로 올 수 있습니다. 16,000번째가 되죠. 16,384번째가 됩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이 많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A1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A1으로 가고 싶으면 물론 이거 반대로 해도 되죠. 네, 근데 한 방에 가려면 컨트롤 누르면서 홈키를 눌러주면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A1으로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데이터에 대한 입력입니다. 그래서 문자는 기본적으로 왼쪽부터 정렬이 되고 숫자는 기본적으로 오른쪽부터 정렬이 되고 샵이 나온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릿수가 많아서 셀의 크기가 좁아서 생기는 거니까 셀의 너비를 늘려주면 되고요. 자, 특수문자 입력하는 것은 삽입의 기호로 입력해도 되고 미음 누르고 한자 눌러도 되고요. 자, 날짜 입력할 때는 슬래시나 하이펀으로만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2019년 빼기 1-30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야지 날짜로 입력이 됩니다. 2019/1/30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한글로 2019년이라고 직접 쓰면 돼요? 안 돼요? 네. 이렇게 쓰면은요, 이거는 날짜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자예요. 이렇게요. 그러면 날짜가 아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날짜 계산을 할 수가 없죠. 재직증명서를 몇 년 근무했어요? 그런 계산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짜를 입력을 할 때는 이렇게 입력을 하고 굳이 화면에 이렇게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보이는 형태를 바꿀 수 있죠. 네, 일단 입력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시간은 어떻게 입력하죠? 9시 할 때 땡땡 30 콜론으로서 구분을 해야지 이거는 이제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입력할 때 조심해 주면 되고요. 연도를 입력하지 않으면은 현재 연도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엑셀은 참 똑똑합니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 채우기를 보면 1, 2, 3, 4를 자동으로 입력하고자 할 때 편하게 입력할 수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1을 입력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이제 자동 채우기 핸들이죠. 여기 모서리 끝에서부터 드래그를 하는데 그냥 드래그하면 111이 적혀지고 뭐 누르면서요? 네, 컨트롤 누르면서 드래그를 하면 1, 2, 3, 4가 적혀지고 네. 다음에 증가치를 1이 아닌 다른 숫자로 하고 싶다. 그러면 두 개의 숫자를 입력을 해서 드래그를 한 다음에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이 증가치만큼 20, 25 이런 식으로 입력이 되고 자, 입력하는 것을 이제 그렇게 보여줬다라는 거고 또 하나 조심할 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9년 2월 1일이라고 했다. 자, 숫자가 아닌 것은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그냥 일씩 증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증가하면 그 다음 데이터는 뭐가 될까요? 2-2, 그죠? 2-3 이런 식으로 증가가 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월화수목금토도 되죠. 월이라는 순서를 가지고 있는 거를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그 다음에는 화가 되고 수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1시 30분이에요. 1시 30분.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 했어요. 자, 그 다음 데이터는 뭐가 되나요? 그죠? 1시 31분이 아니다 그거죠. 네, 2시 30분 이렇게 되는 거. 이것만 조심해 주면 된다라는 거죠. 다른 건 끝에가 증가가 되는데 시간은 여기 앞에 있는 몇 시 이게 증가가 된다라는 거죠. 네. 네, 그것만 조금 특이한 사항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월화수목금도 되고 또 이제 여러분이 이것도 된다 그거죠. 자, 1, 4분기에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를 했다 그거죠. 네. 그럼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2, 4분기, 3, 4분기, 4, 4분기 그 다음은 뭐예요? 다시 1, 4분기가 된다 그거죠. 왜냐하면 5, 4분기 없으니까.
네, 이것도 다 얘가 잡아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거는 내부적으로 순서가 있는 것이고 거기 있는 이제 예산부는 순서가 없죠. 예산부 다음에 뭐예요? 정해진 게 없죠. 네, 그러니까 그냥 똑같은 글자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회사에 이제 들어갔는데 우리 회사에는 부서가 또 여러 가지가 있고 우리 회사의 직급은 또 다르죠. 네, 그래서 체육핸들을 하면은 우리 회사의 부서가 기획부, 총무부, 영업부, 개발부, 격리부, 정보부가 순서대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럼 내 컴퓨터에다가 그걸 설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설정할 수 있어요? 네, 파일의 옵션에 고급의 사용자 지정 목록 편집에 가서 그 순서대로 쓰고 추가를 눌러주면 된다라는 거죠. 네, 이런 것도 있군요. 라고 보면 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주소를 보면은요, 상대 주소, 절대 주소, 혼합 주소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한 것은 다 상대 주소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국어 점수가 있고 수학 점수가 있어요. 네, 100점 맞고 50점 맞았어요. 자, 총점 구하겠습니다. 자, 총점 구할 때는 수식을 쓸 때는 엑셀은 항상 이퀄을 먼저 쓰는 거죠. 자, 이퀄 쓰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셀 주소가 A2 셀에 있다. B2 셀에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A2 더하기 B2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100 더하기 50한 결과가 나오겠죠. 네. 자, 이거 하나 구하고 그 다음 데이터 구할 때는 체육 핸들러 쫙 드래그 해주면 됩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셀은 어떻게 변해져 있을까요? 네, 숫자가 하나 증가가 되는 거죠. 지가 알아서 증가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거를 뭐냐면 나는 이 주소를 가지고 체육 핸들을 했는데 자기 알아서 증가해 주는 거. 이걸 이제 상대 주소라고 한다 그거죠. 이렇게요. 네. 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자, D2에다가 내가 10을 집어넣었어요. 10을 집어넣어서 국어 점수에다가 자, 3에 이제 80점 맞은 학생, 4에 70점 맞은 학생이 있어요. 얘네들한테 이제 다 10점씩 더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 국어 2에다가 수식을 어떻게 써주면 돼요? A2 더하기 D2 해주면 되겠죠. 네.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값이 나올 거고 체육 핸들로 드래그를 한다 그거죠. 그럼 그 다음 셀은 어떻게 돼요? A3 더하기 D3이 돼버리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속 뭐가 더해줘야 돼요? D2가 더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이 D2 값은 어때요? 예, 드래그를 해도 이 위치가 바꾸지 마라라고 말해줘야 되겠죠. 그럴 때 여기다가 뭘 씌워줘요? 네, 달러를 씌워준다 그거죠. 이렇게. 자물쇠를 채워준다 그거죠. 그래서 채우기 핸들로 드래그하면 얘는 자물쇠가 안 채워졌으니까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떠세요? 그대로 네, 이렇게 되어서 수식이 된다 그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절대 주소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요. 그래서 상대 주소는 계속 값이 바뀌는 거. 절대 주소는 절대로 안 바뀌는 주소가 절대 주소가 되고 혼합 주소는 한 군데만 바뀌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혼합 주소라고 한다라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저희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엑셀을 끝내야 되는데.